이런 학생들을 곧바로 정치 일선에 던져놓고 정책 책임을 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원님들 도대체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교육 채널 영다리의 꿈 조영달입니다. 이 무더위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젠 좀 선선해져서 조금은 좀 고생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영다리의 꿈 TV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또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과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또 제대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전체를 선거판으로 몰아넣는 16세 정당 활동과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실을 망치려고 하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을 즉각 좀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엄중히 요청드리려 합니다. 정당법이나 또 공직자 선거법 그리고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은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반대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활동입니다. 정당 활동도 하고 학생들이 선거도 하고 투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선생님들과 학교가 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을 키워나가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정치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선거 연령을 낮추어서 정당 활동도 하게 하고 이런 건 정말 이게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게 학생들에게 정치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단어로 포장해서 정치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지우려고 하고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지금 학생들은 정말 학교에서 보호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곧바로 정치 일선에 던져놓고 정책 책임을 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학생들을 전쟁터에 몰아놓고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 겁니까? 의원님들 도대체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또한 이러한 법안이 개정되면서 교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정말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이걸 모르신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은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나 교실 안에서 빨간당, 파란당, 또 노란당, 초록당 이 학생들이 나누어져서 우리 정치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학교에서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사회에서 어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쇠뇌시킨다는 그런 비판을 우리 교육 현장이 꽤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의 학교나 교실마저
우리 국회나 정치가 행하는 행태와 비슷한 꼴로 닮아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정치가 사실은 미성숙하고 아주 얼마나 혼탁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이 판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칫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도무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이 정당 활동도 하게 되고 하면 정당의 구성원들이나 또 자신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호하게끔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또 학생들 자신이 정당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우리 학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디 교실을 이런 우리 정치에서 보여지는 이 혼탁한 갈등의 경연장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충실히 교육받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잘못된 민주주의의 틀을 더 씌워가지고 혼란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사실은 이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한번 볼까요? 우리 헌법 31조 4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6조 1항은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명명백백한 사안입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정치교육감님들은 도대체 헌법 위에 군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설령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까지도 정당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법안 개정안을 하려면 이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교육계하고도 충분히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학교의 구조와 판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이런 충분한 합의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들이 덜렁 나서서 이걸 화두로 던지고 또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냥 함부로 법안 발의를 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치교육감님들은 그냥 정계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시국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한여름의 혹서 속에서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피가 마르는 정도의 심정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홍위병이나 지금 북한이 어린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정도죠. 우리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안에서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멋진 인생을 꾸미기에도 여념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 일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땡볕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하려고 정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드린 정치관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님들 바로 좀 처리하십시오. 이 만들었다가도 없애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아닙니까?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치로부터 교실의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념 정치가 우리 교육을 압제하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교실에서 이념 정치를 몰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꿈을 보호합시다.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좀 격앙되고 속상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서 편안한 가을 맞으시고 저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